우리가 설 전에 금요일 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실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실마리를 풀었는데요. 오늘 또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목요일이지만 사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르는데요. 25포인트까지 올라서 2029까지 와 있습니다. 자, 3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오늘 출발 증시 특급에서 자세하게 또 마켓리더 특급 전략으로 3월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2월은 그래도 그나마 1월보다는 조금 기지개를 폈고요. 주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악재들은 또 계속 있습니다. 3월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악재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 3월 달은 그렇게 뭐 좋을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뭐 전반 쪽은 좀 그 약세로 갈 거예요. 중반까지는 약세로 갈 거고요. 예. 뭐 그 이유가 역시 뭐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시퀘스트 문제나 네. 뭐 이탈리아 총수 문제 이런 이제 대외 변수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실적 발표도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중반까지는 좀 안 좋은 장이 될 것 같고 다만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뭐 이런 장으로 보입니다. 뭐 1분기 실적이 이제 4분기보다 좋다는 기대감들이 이제 점점 생길 거고요. 또 환율도 좀 많이 급락을 했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이제 완화될 걸로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악재는 뭐 계속 사실 생겨났고요.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늘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악재 없는 시장이 없고 소위 뭐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가 오른다는 건데 3월에 대한 사실 투자자들의 지금 기대감은 좀 높은데요. 기대감을 이렇게 너무 높게 갖지는 말자는 쪽으로 조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의 그 예산 자동 삭감 문제, 시퀘스터가 해결이 뭐 안 되고 하루 만에 이제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요.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예, 뭐 사실 이제 3월부터 시퀘스트가 발동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왜냐하면 이게 워낙 또 큰 임팩트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인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내수 축소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볼 때 이 시퀘스트라고 하는 게 이미 나온 악재라고 하는 거, 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또 미국 쪽에서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완화 조치들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양적 완화 정책은 뭐 계속적으로 나간다든지 또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의료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가계에 연관되는 이런 지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완화 조치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퀘스트의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가게 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예산 자동 삭감 문제는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뭐 베타컴플리 유명한 말이죠. 기정사실화가 되면 이제 뭐 악재에서 영향력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내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 우리 시장을 눌렀던 것은 환율 아니겠습니까? 환율이나 외국인들 수급 변화 좀 체크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환율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연말 환율 1,04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하향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진행 속도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상당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대외 변수들이 좀 불안하고요. 또 우리 정부의 뭐 시장 개입 의지도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속도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환율 문제가 사실 한국 시장이 해외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완화된다 그러면은 부정적 영향은 되게 좀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또 외국인 얘기 잠깐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온 길에 지금 이제 달러 원만 얘기하셨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달러 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진정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말들이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뭐 이런 단어인데, 제가 이제 일본 쪽 경제 전문가들 최근에 좀 몇 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 말씀도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그 포인트는 자신감 회복. 예, 자신감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 표현이 아니냐. 네. 예, 그렇다면은 엔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약세로 끌고 가기는 그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게 또 주목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이 문제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사실은 그 미국이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의 그 장기 호황 국면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가 호황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사실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있었는데 예. 조금 숨 쉴 여지를 줘야 된다는 게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맞습니다. 시각인 것 예, 같고요. 예. 물론 우리로서 봐서는 엔화 약세가 부담되는데, 외국인 얘기 앞서 좀 하셨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이제 영국계 자금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한 걸로 저희가 네.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 중에 재밌는 게 중국계 자금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월 한 6천억 정도로 순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고요. 우리 한국 시장으로 보면은 뭐 새로운 매수 주체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계 자금의 그 매도라고 하는 게 그 비차익 매도가 이제 주가 됐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배당 관련 인덱스 자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동시만기가 나오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인 자금 플로우도 3월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이제 전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중국 모멘텀, 중국에서 바람이 좀 불어오기를 황사바람 말고요. 중국 황사가 지금 불기 시작했다고 해서 황사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바람 말고 중국 경제 회복의 바람들이 좀 불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제 정협과 전인대죠.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중국이 생각보다는 이 권력 교체 이후에 아직까지 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시 이제 중국 양회를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양회에서는 이제 원활한 이제 정권 이양 문제, 또 내수 부양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 또 아울러서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해서 과거와처럼 우리 단순하게 철강이나 화학 같은 중국 관련 소재주를 보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런 산업들을 보면은 중국 관련해서 어떤 수급에서 뭐 공급 과잉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주목하는 거는 중국 내수 관련 소비재들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이런 이제 주제들인데요. 일단 중국이 이번에도 그 도시화 문제를 그 도시화라고 하는 거를 주 이슈로 양회에서 내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관련 음식료 섹터나 아니면 화장품, 또 여행, 엔터테인먼트, 뭐 자동차 이러한 이제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목 센터장님은 뭐 지금 우리 투자증권의 센터장이신데 애널리스트를 하실 때는 이 분야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철강 쪽이랑 이쪽을 하셨었죠. 예, 제가 이제 철강하고 유틸리티 애널리스트를 했었고요. 네. 사실 지금도 유틸리티 애널리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그쪽은 재미가 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소비 관련주 쪽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관심 종목을 가지라고 하셨고요. 오늘 이제 대외 변수부터 해서 쭉 관심 분야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3월 한 달만 다시 조금 압축해서 전략 좀 주세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중반에는 시장이 좀 힘들 것 같고 후반에는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좀 내수주나 또 그 소위 말하는 방어주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겠고요.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를 하반기로 가면서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 관련주들 또 IT나 자동차처럼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조금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조금 돌아서야 되는데 4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실적 돌아서는 걸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저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실적 추정의 네. 정확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4분기 실적은 뭐 이제 시장 전체가 많이 좀 틀렸죠. 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봐서는 4분기가 저점으로 보이고요. 이제 1, 2분기로 가면서 조금씩은 큰 폭은 아니지만 나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을 좋아진다고 보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이렇게 실적 흐름이 조금씩 개선된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 센터장님 하십니다. 섹터를 담당하실 때 저도 이제 뵌 적은 있는데 센터장 되고는 오랜만에 오셨어요. 바쁘시겠지만 간혹 좀 오셔서 얘기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